자, 심평 변호사. 한동훈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금 반윤석열은 한동훈의 기본 캐치프레이즈이며 한동훈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 친구 한동훈 여간내기 아닙니다. 라며 지금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압도적인 표차로 될 정도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전했다. 자, 심평 변호사가 뉴탐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핵심 내용이 그렇습니다. 심평 변호사, 윤과 이 회담은 내가 중간자 역할을 한 것이다. 영수회담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심평 변호사가 본인이 중재를 해서 이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중재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본인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심평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먼저 영수회담을 제안해왔고 내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이다. 다만 심평 변호사가 굳이 이재명 대표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앞서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간 뒤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발의 일자 이를 의식한 것일 수도 있다. 심평 변호사는 총선 이틀 뒤 방송에 출연해 영수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실제로 일주일 뒤인 19일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보도가 나왔다. 이런 내용. 또 이제 거국내까지 제안했답니다.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 심평 변호사는 내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거국내각을 제안했고 윤 대통령도 설득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수긍할 만한 총리를 내서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근은 박영선 총리설은 김건희 라인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이며 영수회담과 관계없이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거국내각은 대단하죠. 합동으로 윤석열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내각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장관들, 총리 등을 임명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될까요? 정권을 거의 반은 내놓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받을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거국내각을 제안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것인데 김건희 특검을 무마하거나 뭐 그런 조건이 될 건데 그런 조건은 받지 않겠죠. 이재명 대표가 설마. 그래서 한동훈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다. 또 반윤석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다. 이건 좀 새로운 내용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한동훈과 관련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한동훈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지금 반윤석열은 한동훈의 기본 캐치프레이즈이며 한동훈이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 친구 한동훈 여간내기 아닙니다. 라며 지금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압도적인 표차로 될 정도로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자, 김건희 특검 등의 문제로 또 최상병 특검 등의 문제로 윤석열은 발목이 좀 잡혀 있어요. 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김건희 문제, 송경우에게 맡기는 게 싸게 끊는 것이라는 법조계의 분위기도 있고요. 자, 친윤 라인으로 검찰 수뇌부를 장악해 김건희 소환을 막아도 여당 내 김건희 특검 찬성파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도 행동 반경이 전과 다르게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는 거죠. 자,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의 행보에서도 검찰 내 권력 지형이 엿보이는데 그는 총선 전에는 윤 대통령 편에 섰지만 총선 후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는 검찰 내에서 한동훈이 상당한 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석열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감지한 거죠.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 박영선 총리는 물 건너갔다. 자, 영수회담은 뉴탐사 취재 결과 영수회담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자, 윤석열로는 한동훈 견제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계속 소통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가 계속해서 한동훈을 때리고 있죠. 한동훈이 윤 대통령 오찬을 거절한 것을 두고도 벌써부터 윤한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 다만 박영선 총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반대한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수용할 만한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같은 경우에 대구 쪽에서 이번에 대구에서 당선된 주호영 같은 경우가 이제 민주당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사라고 합니다. 자,
그분도 이제 판사 출신인데 아주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얘기가 될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민주당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약속 대대언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전에 서촌에서 봉합 갈등 쇼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다는 얘기죠. 올 초에 윤한 갈등 조짐이 보일 때 일부에서 제기된 윤석열 한동훈 간 약속 대대언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싸우는 척하며 시선을 이끌다가 금세 봉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도 봉합된 게 아니었죠. 봉합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거 단순히 윤한 갈등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재벌과 보수 기독교계 등을 망라한 기득권 카르텔의 대립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표층보다는 심층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다. 자, 윤한 갈등 국면에서 조중동을 하나도 봐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편에 서고 중앙일보는 윤석열 편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양상이다. 국회 앞 한동훈 응원 화환을 두고도 중앙일보는 한동훈 팬덤이 덫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조선일보는 비교적 따뜻한 시선으로 보도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총선 책임론으로 한동훈을 모질게 비판하면서 총선 후 자기 대권 주자로 오세훈을 띄우는 것도 이유가 있다. 보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좀 더 복잡한 세계가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한동훈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에서도 한동훈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들을 몇 명 공천을 줬죠. 공천권을 한동훈이 다 주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말을 안 들었어요. 한동훈이. 그래서 본인의 계파를 형성했죠. 신세계 정용진, 최태원 SK, 윤관 이런 쪽 방준호, 방정호, 조선일보 이런 측하고 이제 친하고 언론도 이쪽에서 이제 많이 띄워주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는 기존에 중앙일보 라든지 삼부특원, 동부그룹, GS 4세 또 극우 기독교 세력인 국민일보 이런 쪽과 이제 천공을 위시해서 중앙일보, 현대차 이 구세력들은 이쪽에 붙어 있고 또 신세력들은 한동훈에 붙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유한 갈등으로 보이지만 내부에는 심층적인 심오한 어떤 권력 시형이 흐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뉴탐사 보도인데 참 좋네요 보니까. 자, 한동훈이 그 친구 여간내기 아니다. 이 얘기가 좀 그러네요. 한동훈이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얘기. 자, 반윤석열 개헌에 섰다라는 얘기. 한동훈이 여간내기 아니고 지금 한동훈이 전당대회 나오면 압도적인 표차로 될 정도로 경쟁자가 없다. 지금 그 국힘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의 45% 이상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동훈의 지지도가. 그래서 한동훈이 압도적인 표차로 나오면 당선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요.